위정 교사가요. 예. 이게 가벼운 죄입니까? 아니 위정 교사가 소명됐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야 됩니다. 위정 교사하면 그 옛날에 선거법 재판이 재심이 돼가지고 이미 출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재심이 되는 거예요. 네. 위정으로 처벌되면. 네. 저는 위정 교사 하나만 소명된 것에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야 미국에서는 살인죄 다음은 묵은 게 위정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우리도 선서했잖아요. 아니 위정 교사가 소명됐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두 번째, 검찰 독재 정권이라잖아요. 검찰이 그 독재 정권인데 판사 한 명 한데 이게 무너집니까? 이게 독재입니까? 북한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판사 한 명이 영장 기각해서 완전히 검찰이 무너지면 이게 독재입니까? 어떻게 판사 한 명을 못 당하잖아요. 모든 검찰이 이게 무슨 독재냐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지금 이게 판사 판단을 존중하자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고 계속 공격해요. 그럼 압수수색은 검사가 합니까? 판사가 이렇게 허가해 줘야지 압수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전 판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는 청구만 하면. 근데 그때 판사는 압수수색을 왜 많이 하느냐, 허가해 주느냐 비판하면서 이번 결정만 존중해야 된다? 이게 선택적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저도 방송 10년 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장 근접한 예니까 도주리 없고 특검에서 얼마나 수사했어요. 증거 다 확보되고 그거야말로 진짜 성마 지원하고 국정원 특활밖에 없잖아. 그때 한번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떻고 그때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이런 거 증거 인멸 다 확보됐고 이렇게 말한 진보 진영의 패널이 있었냐고요. 너무 선택적 아니냐고. 저는 일관세라도 있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영장 재청구는 아마 이게 직접적인 범죄로 재청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 또 체포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범죄로는 힘들고 이 범죄는 이게 저는 뭐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한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정자동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인카드 배모 씨도 지금 이게 배모 씨만 처벌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보자가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다 주범이다. 따라서 저는 법인카드, 정치자금법, 정자동 의혹 이런 걸 이렇게 새로 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저 검찰 독재와 관련해서 뭐 제가 민주당 취재하기로는 이게 무슨 이제 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 때문에 검찰 독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모든 문제를 수사와 압수수색 이렇게 일관한 지난 1년 3개월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시기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방향으로의 야당과 협치하는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일단 때려잡는 방식으로의 수사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 독재로 규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 막 얘기하셨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추상 같은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자꾸 그 토를 달고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근데 조금만 보태면 민주당 안에서는 계속 영장 청구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건으로 또 부를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검찰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지만 한동훈 장관 파면 혹시 탄핵을 뭐 시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네. 나오던데요. 오늘 아침엔. 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예.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유력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새벽이었죠.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제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엔 참 좋은 말인데. 그런 멋있는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 이 영장 전문에 나온 그 메시지인데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거론하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작용이다. 불구속 상태로 위중교사 협의가 확정된 유력 정치인이
어디서 감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논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청년 세대나 또 정치권을 꿈꾸는 이런 미래 세대한테 저런 야당 대표의 모습은 정말 1%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아침에 대변인실에서 급하게 논평이 나갔는데 이게 어떤 상상을 하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 사과를 할 것인지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위중교사가 됐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인데 뭐 어떤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이렇게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이런 사죄를 어떤 사죄인지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자꾸 면죄부를 받은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사실 위증교사에 대해서 그 어떤 혐의가 확정됐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장이 기각되면서 범죄 혐의가 특히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되었다라는 말은 범죄 행위가 증명되었다라는 말과 법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 범죄가 정식 재판에서 증명돼서 유무죄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 정도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위증교사 혐의가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특히 이 위증교사 부분이 소명되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그래도 범죄 혐의가 하나는 소명된 게 아니냐라는 논평이 자꾸 나오는데 참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수사를 거의 2년 가까이 하면서 그때부터 밝혀왔던 혐의가 위증교사 혐의였나요? 처음부터는 대장동,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의혹까지 계속해서 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야당 대표가 토착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곁가지였던 위증교사 혐의 하나가 소명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시는 건 참으로 그 논리가 궁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이 검찰의 검찰권이 악용돼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일정 부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조금만 보태면 그 문 대변인께서 제가 보기엔 잘못 알고 계신데 파면과 자진 사퇴는 요구했고요. 탄핵을 할 거다라고 말한 건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을 요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이준석 대표고 민주당에서는 파면 그리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니, 탄핵을 요구한 건 아니다. 탄핵은 제가 얘기한 적이 예. 없고요. 어쨌든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됐고요. 그리고 상당한 의심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 판결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과를 해야 되죠? 여쭤보면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과를 밝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당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검찰권에 대해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자에 대해 그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고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공격을 검찰권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하시는 듭니다. 말씀이 사실 좀 알맹이가 없는 것이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사회적인 부작용이라는 말을 왜 드렸냐면 유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어떤 이런 사고를 쳤을 때는 결국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구속영장건에 대해서 지켜봐 왔던 것이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 않습니까? 감옥살이를 피하셨고 그리고 이제 불구속 상태로 편하게 저는 수사에 임하는 것이 뭐 정치인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죄가 없으면 100%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아마 했어요. 그런 말을 맞아요. 했던. 네. 그래서 댓글 중에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댓글이 있고요. 반면에 이번 사건으로 정치 혐오가 극에 달했는데 무능하고 치졸한 야당 대표를 또 계속 봐야 하나 또 이런 글도 있어요.